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무언가를 반복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다지 환영받는 일이 아닙니다. 심장 박동과 호흡같이 삶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반복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나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반복은 기계적이고 타성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입니다. 반복은 본질적으로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심장 박동은 반복을 실증내지 않고 호흡도 반복해 리듬을 따르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 읽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가 하며 무릎을 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 책 읽기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과거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꺼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산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긴급 대응 조치를 발령하고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1차 음성으로 나왔으며 환자가 방문했던 서산의료원 응급실은 폐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과 공주, 보령, 논산 등 충남 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올여름 폭염에 따른 충남 지역 온열 질환자는 13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시의원이 의회 회의장에서 유리를 깨뜨리고 협박성 발언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산 문제로 실제 공주시의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해당 장면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찍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태권도부 예산 지원을 둘러싼 이 의원과 해당 학교 학부모 측 간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수개월간의 공방 속에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지면서 경찰 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지 약 50일이 흘렀습니다. 이에 맞춰 관련 업계가 밀집된 아산에서 경제협력회의가 열렸는데 아직 피해는 미미하다는 분위기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도움이 필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덕국 특군의 연구소 기업 대표들도 소재산업 발전 전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일본의 공작기계가 수출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고 단위 부품인 기계 요소는 중국의 수출 규모가 크다며 국내 공작기계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특화 품목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시민단체 모임인 국민주권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유니클로 매장 고객에게 일본 제품인데 꼭 사야 하느냐고 말한 64살 A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망 원인은 안전조치 없는 원하청 구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청사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종이지만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금개구리 증식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자연번식으로 성공한 금개구리가 서천의 국립생태원에서 대량 방사돼 새로운 복원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최선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서산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해서 보건당국이 긴급 대응 조치를 발령하고 역학조사에 나섰는데 이 신고가 언제 들어온 거죠? 네, 어젯밤 10시쯤에 이 서산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서산의료원 응급실을 찾아왔습니다. 네. 이 심한 기침과 오한, 고온 등의 증세를 보였는데 이 서산의료원은 진료 30분 만에 메르스 의심 환자로 판단해서 어젯밤 10시 30분 보건당국에 메르스 의심 환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올 들어서 첫 메르스 의심 환자인 셈인데요. 이 남성은 지난 12일부터 5일간 아랍에미리트에 머물다 지난 17일에 입국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서산의료원은 처음에는
엑스레이 진료 소견상 폐렴 증세로 판단을 했는데 네. 이 메르스 발병 국가를 다녀온 점을 확인하고 보건당국에 의심 환자로 신고를 한 겁니다. 네. 이 환자는 지금 국가지정 격리 병상이 있는 단국대 천안병원에 입원 조치된 상태입니다. 이 서산시는 충남도와 함께 즉각 대응팀을 구성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재 1차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만 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 환자가 방문했던 서산의료원 응급실 폐쇄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확진 여부 판정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네,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확진 판정은 빠르면 오늘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이 병원 관계자와 동시간대 이 병원을探訪한 환자 등 1차 접촉자 30여 명도 격리돼 별도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서산시 보건소 위생과 직원들이 오늘 새벽 2시에 전원 출근해서 이 확진 여부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1차 음성 판정이 나와서 좀 다행인데 일단 그 확진 판정을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최 기자, 이 공주시의회 소속 시의원 한 명이 회의 도중 조직폭력배나 할 법한 난동을 피워서 네. 충격을 주고 있는데 유리를 깨트려서 자해소동까지 벌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요.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자유한국당 소속 공주시의원 이모 씨입니다. 지난 8일 이 공주시의회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였는데 이 팔뚝에 문신을 드러낸 채 이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고함을 치고 또 이 유리 조각을 들고 자해소동을 벌이는가 하면 이 동료 의원들을 겁박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네. 이 소동은 이 의원이 이 삭감을 주장했던 예산안이 삭감되지 않고 되살아나면서 시작됐는데 이 위원장석에 있던 의사봉을 가져와서 책상 유리를 내리친 뒤 이 깨진 유리를 가지고 2시간 가까이 난동을 피운 겁니다. 이 속기록을 보면 욕설과 협박이 난무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방송에서 말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섬뜩한 폭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정말 조직폭력배나 할 법한 난동을 피웠는데 동료 의원들이 징계까지 요구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이 동료 의원들은 의회 사무실이 아니라 조폭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이 공포 분위기 속에서 겁나서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 요구안을 냈습니다. 이 난동의 당사자는 이 의원은 이 폭력 행위는 사과한다면서도 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 때문이라며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대신 한 달 동안 자숙하면서 의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현재 나가고 있지 않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당이 깎아야 할 예산을 안 깎고 자유한국당 예산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 일의 책임을 이 민주당에 떠넘기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소동의 배경이 된 예산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3월에 저희 KBS 한 차례 취재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은 올해 초에 공주 영명중학교 태권도부의 시 지원 예산 2,500만 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네. 이 태권도부 코치의 회계 부정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그렇지만 교육부의 특별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공주시의회가 추경 예산으로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되살리자 이 의원이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코치와 선수 학부모들은 이 의원이 억지를 부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예,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의회 질서를 흐리는 행위, 엄격히 다뤄져야 할 사안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방지 대책도 필요합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청양군에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이곳에 혼자 살던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불은 집 내부 80제곱미터를 태고 40분 만에 꺼졌는데요. 불은 안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농촌 단독주택에서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최선중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일본 내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 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4일 채집한 모기 가운데 작은 빨간 집 모기 2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도 36호 보령시 화산동에서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구간 6.9km가 계획보다 한 달가량 이른 오늘 조기 개통됩니다. 고레일은 오늘과 내일 추석 승차권을 온라인과 지정된 역 창구에서 판매합니다. 오늘은 경부와 동해, 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내일은 호남과 전라, 강릉,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합니다. 대전시가 대전 테크노파크와 함께 중소기업 신제품 시민 테스트 지원 사업을 위해 시민 서포터즈 3,900여 명을 모집합니다.
만 14세 이상 대전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30일까지 대전거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 세종과 공주, 보령, 논산 등 충남 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33도, 천안아산 31도 등 31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내일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해바다의 물결은 0.5m 안팎으로 잔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주 공산성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복원 고증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공주시와 국립공주대학교 박물관은 공주 공산성 유적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복원 고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일과 23일 양일간 고대 동아세아 왕궁과 의례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도 열립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공주 공산성 복원 고증 연구와 관련해 김정섭 공주시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섭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섭입니다. 네. 백제의 고도, 또 지붕 없는 박물관, 이렇게 불리는 공주가 그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마곡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이제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세계유산 도시가 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에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많이들 방문해 주십니다. 아마도 세계유산이니까 이제 가보자 하는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계시고요. 네. 이제 학창 시절이나 다른 때 답사 왔던 분들이 세계유산이 된 이후에 다시 방문하시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서요. 저희가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은 2배 이상 더 많이 오시고요. 네. 마곡사도 지금 배 정도 그렇게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희 공주 시내 원도심까지 또 네. 전통시장까지 방문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서요. 저희로서는 그런 방문하신 분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공주 공산성에 대한 복원 고증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 공산성이 어떤 유적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잘 아시겠지만 공주 공산성이 생긴 이유는 금강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백제가 한강유역에 있다가 금강유역으로 이렇게 물러난 거죠. 예. 그래서 금강을 해자처럼 이렇게 안고서 산등성이를 따라서 이렇게 축조된 산성인데요. 네. 웅진으로 백제가 처음 천도한 게 이제 서기 475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544년 전. 네. 그때 옮겨서 처음 지은 성인데 이번에 측량을 해보니까 성벽의 길이가 2392m. 네. 예, 2.4km 정도 되고요. 예. 내부 면적이 한 20만 제곱미터 정도 그렇게 돼서 여기에 백제의 왕궁터가 있고요. 또 네. 왕궁에 부속된 관하시설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임류각이나 연못 이런 생활시설 이런 것까지 있어서 백제 시대의 이제 통치라든지 생활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산성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도 굉장히 클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고대의 역사가 공주 충청 권역으로 넓혀졌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령왕릉이나 무령왕릉이나 송산리 고분군을 이 백제 시대의 진정성 있는 여러 가지 유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공산성이 먼저 있었던 거죠. 공산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령왕릉, 송산리 고분군 그리고 조선 시대에도
충청 가명이 공주에 설치되었을 때도 네. 공산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하기 좋고 또 금강순을 활용하기 좋고 그런 유적이기 때문에 공산성 이 자체가 우리 충청도의 역사, 공주의 역사에 아주 시발점이 된 아주 그런 가치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공주의 타임캡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 아직까지 공산성 내 건물지의 성격이나 그 건물지 분포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공산성 복원 고증 연구의 필요성 또 방향성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 대부분 오래된 역사 유적은 다 그렇습니다만 마치 시루떡처럼 발굴해 보면 네. 저 밑에는 고대 삼국시대 선사시대까지 이렇게 그 시루떡처럼 차례차례 그렇죠.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네. 이 공산성도 역시 그런데요. 조선시대 일제시대까지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거진 밑으로 한 8, 9m 파 내려가야 백제시대 유적이 나오는 형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서는 우리 국립공주대학교 박물관하고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지금 그 공산성 안에 있는 건물지를 계속 발굴하고 그래서 백제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고증 연구를 하고 있고요. 1500년 전에 백제 왕성이 공산성인데 그럼 그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활용했는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노력이 지금껏 계속 수십 년 동안 되고 있다는 그런 거겠죠. 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이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과연 예. 백제시대 때 공산성 내부의 모습은 어땠을까? 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사실 그동안 발굴 조사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죠. 백제 때 갑옷도 발굴이 되고 이랬었는데. 예. 이번에 이 고증 연구가 공산성 복원의 기초 자료가 될 텐데, 이 예. 공산성 복원 고증 연구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예. 이제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유적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또 그 문헌 연구랑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 과연 그 당시에 왕궁 관련된 건물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이런 것을 계속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런 연구와 함께 이제 건물지 또 다른 데 있었던 백제시대에 네. 또 아니면 동아시아에 전체적으로 있었던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때의 생활상과 왕궁 유적을 이렇게 서로 비교 연구하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연구 조사를 통해서 그 백제시대 왕궁 또 의례 건축 또 일반 건축 예. 등의 유형별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왕궁하고 관아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종교나 의례 건축, 그 다음에 일반 생활 건축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공산성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 구체적인 성격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복원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동안 그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변형도 됐을 텐데 이번 연구가 오래 걸리더라도 꼭 해내야 될 그런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공산성에 대한 발굴 조사는 있었는데 이 복원 고증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에 아무래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예. 현재까지 연구 성과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예. 요번에 그 성과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 공산성의 왕궁지 포함해서 건물지가 그 일반 생활 건물들은 하나하나 그때그때 짓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그 건물이 배치된 것을 봐서 네. 대단히 이제 토목공사를 먼저 해서 예. 그 대지를 만든 후에 도로도 만들고 예. 배수로 시설을 하고 마치 오늘날 이제 택지 개발하듯이 예. 그렇게 규칙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국가가 주도해서 건물도 아주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고 네. 이런 것들이 확인돼 있어서 다른 동아시아 건물지 자료 연구하고 같이 비교 연구를 해보면 아마 구체적인 상을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산성 내부가 고대의 계획 도시였다.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백제인들의 도시계획은 어땠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그리고 이 공산성 보건고중연구의 일환으로 내일 모레죠? 22일 또 23일 양일간 고대 동아시아 왕궁과 의례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도 열릴 예정인데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22일, 23일 우리 공주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고대 왕궁에서 어떤 형태로 건물들이 있었는가, 건물지에 대한 연구도 발표하고, 네. 그것과 함께 이제 백제시대 공산성에 만들어진 건물지를 이제 서로 살펴보면 유사성과 이제 다른 점이 확인될 텐데요. 네. 그래서 백제시대 건물지 구조에 대한 발표,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도성 안에서 건축 유적의 이제 조사, 또 그것을 복원한 내용,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제사나 의례에 대한 건축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발표를 해서 저희로서는 내일 22, 23일 발표한 내용들이 네. 앞으로 공산성의 모습을 실제로 우리 현대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원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대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았을 건축 양식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학술대회겠네요. 그렇습니다. 비교 연구 목적인데요. 네. 이 백제시대 공산성의 발굴 자료가 충분히 있고, 네. 다만 부족한 것들이 이제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서로 비교 연구를 하다 보면 백제시대의 이 건물지 이 형태가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그런 국제학술대회입니다. 예. 이 공산성 보건고중연구 외에도 공주시가 다양한 역사 관련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 관련 사업 있으면 소개를 더 해주시죠. 예,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주는 역사도시이고, 예. 구석기 시대부터 또 고대 삼국으로 해서 또 조선시대 일제시대까지 해서 역사의 중심지였고, 이 중부지역, 충청권 지역의 행정이나 문화 중심지였죠. 네. 지금 공산성 관련해서는 지금 공산성 주차장을 옮긴 걸 아실 텐데요. 원래 주차장 있던 지역에 공산성 역사관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산성의 그동안의 역사나 나왔던 유물 같은 것을 전시하고 해설해드리는 그런 역사관을 지금 짓고 내년 초까지 다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금티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우금티 동학농민혁명 그 전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시설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너무 초라하죠 지금. 예, 네. 거기도 방문자 센터 같은 그런 것을 지어놓고 그 방문할 때 해설도 해드리고 하는 또 쉬임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한 건물을 짓고 있고요. 지금 8월 저희가 30날, 31일 날 양일간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을 합니다. 예. 저희가 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공주 원도심은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에 남아있는 근대 유적들이 꽤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문화재를 모티브로 해서 밤에 보는 문화재, 밤에 보는 공주, 그렇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야행을 꾸미고 있고요. 예, 시장님, 오늘 준비된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주 공산성 보건고중연구와 관련해 김정섭 공주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금강일보는 마음까지 케어해야 암 파인 땡큐란 제목으로 암 환자들이 정신적 고초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치료 선택권이 환자 스스로에게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하반기 취업문 더 좁아진다. 충청투데이는 대전건설사 도시정비사업 발판 재도약. 중도일보는 충남 외자유치 방중 첫날부터 1억 달러 대박. 이런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